네, 자,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332페이지 11월 9일 거래부터 매입 매출 전표 입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11월 9일 거는 매출 카드 과세 유형을 해당되는 그런 거래라는 거죠. 개인 김영철에게 상품 공급 대가로 22만원, 이건 합계 금액이 22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상품을 판매하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급했다. 네.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급하는 과세 매출을 우리가 카드 과세 매출이라고 하죠. 유형으로는 번호로는 17번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매입 매출 전표 메뉴 열어주시고요. 유형 상사로 로그인해서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하겠습니다. 11월 9일로 날짜 입력하시고 유형이 17번이다. 그러면 이제 신용카드사를 선택을 해주는데요. 우리 카드사 확인해 주시고 또 한 번 확인해 주시고, 네, 품명에는 그냥 상품 해 주셔야 되겠네요. 상품. 자, 수량단가 지나가시고 공급가액은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이런 증빙은 공급가액에다가 합계 금액을 입력합니다. 그래서 공급 대가가 합계입니다. 220 플러스 22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자, 거래처 코드는 개인이죠. 김영철. 그래서 코드란에다가 김영하고 엔터 쳐서 김영철 코드 걸어주시고, 전자세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방향키로 지나간 다음에 분계 유형은 카드 거래니까, 네, 밑에 메시지 보시면 4번이죠. 카드가. 그래서 4 해주시고 분계를 그래도 확인해야 돼요. 자, 김영철 개인에게 상품을 카드로 판매했을 때는 차변의 외상매출금 22만원, 거래처는 우리카드사. 우리카드사에서 돈을 받아야 된다 이거죠. 부가세 예수금, 매출세액은 부가세 예수금으로 대변의 부채를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대변의 상품 매출, 네, 이와 같이 수익을 발생을 시키죠. 네, 수익을 발생을 시키죠. 자, 그래서 이 거래로 인해서 자산이 22만원 증가했고요. 부채가 2만원 증가했고 수익이 20만원 발생했기 때문에 이 수익은 손익계산서로 가지만 재무상태표에 미치는 영향은 자본의 증가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자산이 22만원 증가한 대가로 부채와 자본도 더하면 22만원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상품 매출이 자본은 아니지만 손익계산서에 가가지고 기말에 그 수익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만큼 이익이 증가해서 자본에 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자꾸 분석해보고 하면서 전표를 입력하는 이유는요, 이 회계의 흐름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입력한 이 전표가 우리 회사 재무제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이런 흐름을 알면서 공부를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입력했나요? 여기 분계를 그럼 뭘로 하셨어요? 입력하지 않았구나. 예, 그렇죠. 분계를 카드로 하든 혼합으로 하든 분계의 번호를 입력해야 밑에 회계 처리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1월 9일 거 17번 가과 유형에 해당되는 거래는 이와 같이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셔가지고 매출세액 2만원이 부가세 예수금으로 반영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1월 10일 거 보겠습니다. 11월 10일 거래는 매입 거래인데 과세 매입 거래다 하는 얘기죠. 전자세금 계산서 거래는 전자 입력으로 입력할 것,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11월 10일 거래 읽어보겠습니다. 주식회사 맘모스에서 상품을 매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공급가액 250만원에 세액 25만원을 발급받았습니다.
10월 4일에 계약금 20만 원이 지급되었으며, 자, 계약금 지급된 것은 선급금이다 라는 개념 과목 여러분이 특정할 수 있어야 되죠. 선급금. 이를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외상으로 하였다. 자, 상품을 매입하고 외상했으니까 외상 매입금. 네. 그래서 이 거래는 선급금 나올 것이고 20만 원, 나머지가 외상 매입금이 되는 그런 회계 처리가 되겠습니다. 회계 처리로는. 자, 그 다음에 요 매입세액 25만 원은 공제가 가능하죠? 예, 공제가 가능한 매입세액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은 거예요. 자, 공제 가능한 세금 계산서 하면은 51번 과세 매입이라는 유형을 선택해야 됩니다. 공제 가능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은 매입은 51번. 자, 그래서 11월 10일자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합시다. 자, 11월 10일로 바꿔주시고 유형이 51번이다 이겁니다. 왜 51번이냐?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고 공제 가능한 것은 다 51번이에요. 이제 품명은 상품이죠. 수량단가 그냥 지나가야 되겠고요. 공급가액이 250만 원입니다. 그러면 부가세 25만 원이죠. 거래처는 맘모스죠. 맘모 엔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자입력으로 해야 되겠네요. 1번 전자입력. 전자세금계산서니까. 자, 분계는 혼합으로 해야죠. 선급금도 있고 외상매입금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럴 때는 혼합 3번입니다. 자, 혼합의 경우에 차변만 완성이 됐어요, 현재. 자, 매입이니까 앞에서까지는 이제 매출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전부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부채로 인식이 됐죠. 이번엔 매입세액입니다. 매입세액은 부가세 대급금입니다. 그 다음에 상품을 매입했으니까 차변의 상품이죠. 자, 이제 대변을 두 개로 나눠야죠. 자, 4번 대변에 아까 선급금 계약금 미리 지급했던 거 있었죠. 131번 선급금 금액은 계약금이 20만 원이었네요. 200 플러스. 자, 선급금의 거래처는 맘모스 맞습니다. 또 대변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죠. 외상 매입금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밑에 차익으로 보입니다. 2550 플러스. 그리고 외상 매입금의 거래처는 맘모스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분개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요거의 거래의 결합관계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거래의 결합관계 한번 따져볼게요. 저 위에서부터 한번 또 강지은님, 네, 아직 안 나오셨네요. 김보경님, 네, 김보경님, 네, 한번 거래의 결합관계 한번 쭉 한번 말씀해 볼까요? 부가세 대급금, 자산 증가, 네, 상품, 자산 증가, 네. 선급금, 부채 증가, 자산 감소, 자산 감소죠. 외상 매입금, 부채 증가. 그렇습니다. 결합관계 아주 정확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래의 결합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거래로 인해서 어떤 영향이 있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따져볼 수가 있어요. 이 거래로 인해서 어떤 영향이 있느냐를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뭐라고 물어보냐면요. 김부환님, 네, 이 거래로 인해서 자산 총액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자산 총액에. 네. 50만 원 증가. 자산 총액이 50만 원만 증가했나요? 230. 230. 자, 자산이 275만 원,
275만 원이 여기 두 개가 다 자산이죠? 증가했다가 20만 원이 감소했으니까 계산 다시 해보세요. 여기 두 개가 자산, 255만 원. 그렇죠. 예. 자, 이쪽이 두 개가 다 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275만 원 증가했는데 선급금 20만 원이 감소했죠. 그러니까 255만 원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자산의 총액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 255만 원이 증가했다. 자산이. 자, 그러면 항상 뭐예요? 자산이 255만 원 증가했으면 부채나 자본도 증가했어야 돼요. 보니까 외상매입금 255만 원 증가했잖아요. 부채 증가한 거하고 딱 맞아 떨어지죠. 모든 거래는 이와 같이 그러한 자산리꼴 부채 더하기 자본, 이 원리가 항상 성립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산의 총액이 어떻게 영향이 있느냐, 또는 부채 총액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 이런 질문 여러분이 바로바로 답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거래로 인해서 자산은 255만 원 증가했고 부채도 255만 원 증가한 거래입니다. 손해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이 거래로 인해서 이익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있으려면은 수익이나 비용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 거래로서는 수익과 비용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11월 11일 거래인데요. 어떤 내용이냐? 맘모스에서 매입한 상품 중 일부가 불량으로 판명되어 반품을 하고 수정전자 세금 계산서 마이너스 20만 원짜리를 발급받았다. 대금은 전액 외상대금과 상계하기로 하였다. 외상대금과 상계한다 하는 말은요, 외상분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외상매입금에서 빠져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시험 보실 때도 이런 식으로 뭐 외상대금과 상계해라 라고 하면 분계를 여러분 외상분계 선택하면 네, 끝납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10일 날 맘모스에서 우리가 매입을 했잖아요. 방금 입력한 전표. 네. 상품 매입했죠. 거기에 불량이 있어가지고 반품시키고 20만 원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외상 매입금에서 22만 원이 빠지겠죠. 세금 포함해서. 자, 그러면 입력을 하겠습니다. 11월 11일 매입 매출 전표에. 자, 이것은 유형이 뭐냐? 이것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어요.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한 건입니다. 상품 매입한 거니까. 그래서 세금 계산서 매입 중에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유형은 51번을 선택해야 돼요. 51번 과세 매입. 네, 품명에다가 상품 해주시고요. 네, 상품 해주시고. 공급가액에다가 마이너스 20만 원. 그리고 코드는 맘모스. 그리고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수정전자 세금계산서잖아요. 그러니까 1번 전자 입력. 분계는 외상대금과 상계, 2번 외상분계 선택하십니다. 보시다시피 외상매입금에서 마이너스 22만원, 부가세 대급금에서 마이너스 2만원, 상품에서 마이너스 20만원. 그래서 요 앞에 10일날 거래하고 관련해가지고 그 상품에서 20만원 줄어들고 부가세 대급금에서도 마이너스 2만원이 줄어들고 외상매입금에서도 22만원이 줄어드는 마이너스 분계라고 하는데요. 이 거래의 결합관계는 우리가 부채 감소 22만원, 자산 감소 22만원 이런 거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산의 감소는 원래 대변이잖아요. 그런데 차변에 입력하면서 마이너스로 입력하면 대변에 입력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예,
차변에 자산 증가 쪽인 차변에다 입력했지만 숫자를 음수로 입력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반대다 이겁니다. 반대. 그렇기 때문에 자산의 감소가 22만 원, 부채도 대변에서는 증가하는 거지만 음수로 입력하면은 이거는 부채의 감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수동으로 그 전표를 입력할 때는 우리가 마이너스 이 전표 입력을 안 합니다. 우선 생각에 복잡해요. 마이너스로 여러분이 분계를 하려면은. 하지만 이게 이 자동 분계에서는 네,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같은 방향에서 그냥 마이너스 시키는 걸로.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부채 감소고 자산 감소다. 자, 다음은 11월 12일 거래를 보겠습니다. 3일 공업사에서 영업용 승용차 5인승 그런데 998cc 이것을 수리하고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기로 했고요. 전자세금계산서 50만원짜리를 발급받았습니다. 수리대금은 다음 달 10일에 결제 예정입니다. 다음 달 10일에 주기로 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외상으로 고쳤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여러분이 승용차, 이 영업부 승용차이지만 5인승이지만 배기량이 1000cc 이하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매입세 5만 원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 지금 우리가 이 승용차의 경우에 1000cc 초과 승용차는 매입세 공제를 못 받아요. 그러나 1000cc 이하의 승용차는 개별 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승용차이거든요. 그래서 매입세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세금계산서 발급을 받았고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건이기 때문에 51번 유형으로 입력해주면 돼요. 네. 그리고 수리비를 수익적 지출로 하라는 말은 비용으로 처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입력해 보겠습니다. 11월 12일, 네, 11월 12일 입력하시고 유형에다가 51이 돼야 돼요. 그리고 품명은 승용차 수리라고 써주시고 공급 가액에는 50만원 입력하시고 거래처의 코드는 3일 공업사 되겠고요. 전자세금계산서니까 1번 해주시고 분계는 외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 거 하면은 이제 2번 외상으로 한번 해볼게요. 외상으로 하면 이게 외상매입금이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건 외상매입금이 아닙니다. 외상매입금은 매입 채무거든요. 승용차는 우리 회사 상품이 아니에요. 상품이라면은 외상매입금 분계가 맞습니다. 그러나 외상매입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혼합으로 해가지고 계정과목을 대변의 계정과목을 별도로 입력해 줘야 돼요. 자, 혼합으로 일단 한 다음에 매입세 5만 원은 부가세 대급금이 맞습니다. 그런데 승용차 수리한 것은 수익적 지출로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될 텐데요. 김혜진님, 예, 이거 무슨 비용으로 처리해야 될까요? 예, 차량 유지비죠. 예, 영업부 차니까 판매관리비 800번대 차량 유지비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 차량 입력하셔가지고 822번 차량 유지비 맞습니다. 차량을 고치고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건 다 차량 유지비예요. 자, 이제 세 번째 줄입니다. 자, 55만원 대금을 다음 달 10일에 결제하기로 했어요. 그럼 대변에 부채 증가를 시켜야 되는데요. 부채 증가를 박윤나님? 네, 박윤나님? 네. 네. 부채 계정 무슨 계정을 써야 되죠? 미지급. 예, 미지급금을 써야 되죠. 외상매입금이 아니고 미지급금입니다. 253번이에요. 253 미지급금 55만원.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31054 그대로 두시면 되죠. 그래서 항상 분계를 입력하고서 이 분계 결과를 잘 확인하고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거래의 결합관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현준님. 네, 이거 거래의 결합관계 한번 말씀해 볼까요? 부가세 저축금 자산 증가, 네, 사용 유지비 비용 발생, 이지급금 부채 증가. 네, 그렇죠. 그래서 부채도 증가했고 자산도 증가했고 비용도 발생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거래로 인해서요. 우여진님, 네, 이 거래로 인해서 영업이익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예, 손익에 영향이 없나요? 영업이익에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판매관리비가 여기 있네요. 비용이 판매가 됩니까? 비용 발생하는 부분이? 네, 요게 822번, 요게 판매관리비거든요. 발생. 비용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익은 비용이 발생하면 이익은 감소합니다. 예,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비용이 발생하면 이익이 감소해요. 근데 영업이익에 영향을 줍니다. 왜냐, 이게 판매관리비니까. 영업이익에 영향을 줘요. 판매관리비는 영업이익을 우리가 구할 때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빼고, 매출 원가라는 건 뭐예요? 매출에 해당되는 상품의 매입 가격이 매출 원가예요. 그걸 먼저 빼고, 그 다음에 판매관리비 빼고 해서 나온 이익을 우리가 영업이익이라고. 근데 여기 지금 판매관리비가 50만 원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 50만 원 감소한다. 예, 영업이익이 50만 원 감소한다. 자, 그러면 이제 이익이 감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본이 감소한다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죠. 나중에 결산이 되면 자본이 감소해요. 이익이 감소하게 되면. 자, 보세요. 그래서 자본 감소 50만 원이라고 봐도 돼요. 이거는 비용 발생한 건 자본이 50만 원 감소했죠. 예. 50만 원. 부채가 55만 원 증가했죠. 네. 자, 그리고 자산이 5만 원 증가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익이 감소한 것은 자본이 감소한 거란 말이에요. 자본이 감소했고 자본 감소에 50만 원. 그러면 부채는 어떻게 됐어요? 55만 원이 증가했네요. 네, 55만 원이 증가했어요. 그러면 자본 감소한 것만큼 부채가 5만 원을 더 추가해서 증가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자산이 증가해줬죠. 그래서 이 거래도 자산 이퀄 부채 더하기 자본, 이게 성립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 거래로 인해서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50만 원이다 하는 것입니다. 50만 원의 영업이익이 감소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네, 자, 다음 문제 또 가보겠습니다. 11월 13일 거 한번 볼까요? 영업부의 전화요금 청구서입니다.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입력하고 납기일의 보통예금 통장에서 자동이체된 거래의 입력은 생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납부 기한일에 계좌 이체되는 것은 여기서 전표 입력을 하지 말고 작성일자 11월 13일 기준으로
이 회계 처리를 해라 이런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납부는 25일을 하는데 11월 13일 날 청구서가 왔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걸 11월 13일 날은 이걸 부채로 인식해 주면 돼요. 예, 계좌이체 되기 전까지는 부채로 인식해 주면 됩니다. 자, 요게 지금 전화요금인데 공급가액이 이만큼이고 부가세가 이만큼 있어요. 예, 그리고 전화요금 청구서나 전기요금 청구서의 경우는요. 하단에 이름 작은 글씨 이 부분을 잘 읽어야 됩니다. 시험에서도. 그래서 이 청구서는 뭐를 대신하는 거냐면 내용을 보시면 이 청구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3조 제4항에 따라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KT나 한국전력이 보내는 기업에게 보내는 청구서는 세금계산서를 대신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로 간주하고서 우리가 부가세 신고를 해주면 돼요. 전자세금계산서로 간주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세금계산서를 받았고 매입세 공제는 가능하죠. 전화요금이니까. 그래서 이것도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건이다. 그래서 유형은 51번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11월 13일로 날짜 바꿔보세요. 11월 13일 날짜 바꿔보시고 유형은 51번이 되어야 되고요. 전화요금이라고 분명에다 쓰면 되는 거고요. 공급가에게는 155400이 되겠고요. 그리고 거래처는 K로 한번 검색해 봅시다. K, 한글로 K. 네, 주식회사 KT 거래처 맞고요. 전자세금계산서로 봐야 되기 때문에 1번 해주시고 전자입력. 자, 분계는 이걸 부채로 인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혼합으로 선택을 해야 되겠네요. 3번 혼합. 자, 이제 차변을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매입세액은 부가세 대급금 맞죠? 자, 차변의 상품. 이건 전화요금이죠. 상품이 아니고 비용 처리해야 되거든요. 네, 비용 처리. 그죠? 네, 유숙현님. 이게 무슨 비용이죠? 예, 통신비 800번대로 해야 되겠죠? 판매관리비로 처리해야 되죠?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영업부 전화요금이니까요. 판매관리비 맞습니다. 814번 판매관리비. 자, 이제 세 번째 줄로 내려와서 대변에 이게 이제 앞으로 한 열흘 있다가 계좌이체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부채예요. 계정과목은 뭐가 될까요? 예,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미지급금 253번 미지급금 170940 그리고 탭키 눌러서 거래처가 KT 맞게 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분계가 이렇게 되죠. 네. 조금 전에 분계하고 결과가 거의 같습니다.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은 자산 증가, 차변의 통신비 비용 발생, 대변의 미지급금 부채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로 인해서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예, 영업이익이 155,400원만큼 감소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네, 부채는 179,940원 증가하고 자산이 15,540원 증가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비용 때문에 우리가 자본이 감소하게 되죠. 자본이 155,400원만큼 감소하게 됩니다. 비용의 발생은 이익을 감소시키고 자본까지 감소시킨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또 수익이 발생하면 이익을 증가시키고 자본도 증가시킨다. 네, 거기까지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이제 큰 번호 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매입 면세라. 면세 재화를 매입했다 이런 것 같아요. 자, 11월 14일 거래를 보겠습니다. 회계부서 직원의 회계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한국회계학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전자계산서 공급가액 80만원짜리를 발급받았습니다.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현금 분계 출금전표로 하면 되겠네요. 자, 이거는 이제 그 면세 재화가 아니고 면세 용역이라고 봐야 되겠죠. 교육이니까. 네. 면세 용역을 매입한 거예요. 네, 면세 용역을 매입했으니까 여기 회계학원으로부터 증빙으로 계산서를 받았어요. 계산서를. 만약에 회계학원으로부터 계산서를 받지 않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 영수증만 받았다면 매입 매출전표에 입력 안 합니다. 예, 면세니까 부가세 신고하고 관련이 없는 건이에요. 그런데 왜 세금이 없는데 매입세 공제 받을 것도 없는데 이것은 매입 매출전표에 입력을 해야 되느냐? 계산서는요 무조건 매입 매출전표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요. 매출 면세든 매입이든. 계산서와 세금 계산서는 항상 매입 매출전표에 입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면세이든 그것이 과세이든 상관없이. 예, 그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회계학원에서 위탁교육 실시하고 전자계산서를 받았기 때문에 매입 매출전표 입력하는 것이지 계산서를 안 받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만 발급받았다. 그러면 그냥 일반 전표에 교육훈련비로 처리하고 매입 매출전표 입력사항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근데 두 가지를 다 받는 경우도 있어요. 계산서도 발급받고 결제는 카드로 했어요. 그러면 계산서가 우선이에요. 계산서가 우선. 그래서 항상 증빙에 우선순위가 있는데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가 1순위입니다.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받고 대금 결제는 카드로 하는 경우 있어요. 기업들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은 뭐냐? 카드 결제가 우선이 아니에요. 세금 계산서를 기준으로 여러분이 뭘 선택해야 돼요? 유형을 선택해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거는 대금을 현금으로 줬기 때문에 아마 현금 영수증 받았을 거예요. 네. 한국회계학원이 현금 받으면서 현금 영수증 해줄 겁니다. 네. 뭐 계산서를 영수증처럼 해줬으면 안 해줘도 되지만 기계에서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현금 영수증이. 예, 그러니까 계산서도 발급을 요구하니까 해줬고 현금 영수증도 나오니까 해줬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나 이거는 현금 영수증 기준으로 전표를 입력하면 안 되고 계산서 기준으로 전표를 입력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계산서 발급받은 거는요. 면세라 하더라도 꼭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한다. 요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1월 14일자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날짜를 11월 14일로 고쳐주시고요. 유형이 매입인데 계산서를 발급받은 매입이다 이거죠. 계산서 발급받은 매입은 다 53번이에요. 53번 면세 매입입니다. 네, 품명에는 회계교육이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회계교육. 그리고 공급가액은 80만 원이네요. 80만 원이고 거래처 코드는 한국회계학원, 한국으로 검색하시면 되고요. 한국회계학원. 전자계산서잖아요. 전자계산서도 전자세금계산서처럼 1번 전자입력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야 계산서 합계표에 전자란으로 분류가 집계가 됩니다. 자, 분계는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1번 현금 분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출금전표 만들어졌죠. 대변의 현금이지만 차변에는 고쳐야 되겠죠.
상품이 아니고 교육이니까 교육훈련비. 네. 개정 과목이 교육훈련비예요. 교육훈련비. 회계부서 직원이잖아요. 그러니까 800번대로 써야 됩니다. 네. 회계부서, 영업부서, 이런 관리부서에서 교육비 지출한 것은 전부 다 판매관리비고요. 우리가 지금 회사가 공장이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제조업이다 그러면 생산부서가 있죠. 공장에 있는 근로자. 공장의 직원들에게 교육을 했다. 그러면 제조원가에 해당이 돼요. 그 제조원가가 525번이에요. 예, 그래서 생산부서 직원들의 교육훈련비를 처리하는 게 525번. 그리고 관리부서나 판매부서 직원들의 교육훈련비는 판매관리비로 처리하니까 825번 코드로 입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위에 있는 525번으로 하면 틀리는 거예요. 손익계산서에 판매관리비에 안 나와요. 그게 제조원가 쪽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코드 잘 고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거래 후 결합관계 한번 또 간단하지만 한번 확인해 볼까요? 윤은하님 안 나왔나요? 아, 윤은하님 이거 거래 후 결합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차변의 비용 발생? 배변의? 자산 감소죠? 네, 비용 발생 자산 감소. 자, 그러면 자, 예, 계속 윤은하님 이걸로 인해서 영업이익에 어떤 영향이 있어요? 영업이익에 판매 관리비가 80만 원 발생했어요. 그러면 영업이익에는 80만 원 감소한 거예요. 영업이익이 80만 원 감소한다. 감소한다. 네. 그러니까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전표를 누락시켰다. 네. 가끔 이제 여러분들 기출문제 나중에 풀어보면은 뭔가를 누락시켰다 이렇게 나와요. 그랬을 때 손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올바른 것은 네. 이 전표를 누락시켰다고 했을 때 손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올바른 거. 그럼 보기에서 뭐 영업이익이 어떻게 됐다, 뭐 당기순이익이 어떻게 됐다, 매출 총이익은 어떻게 됐다 이런 보기가 쫙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올바른 거로 찾으면 돼요. 영업이익이 80만 원 감소했다. 또는 당기순이익이 80만 원 감소. 아니 누락했으니까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이익이 80만 원만큼 과대하게 이제 과대해졌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당기순이익이나 영업이익이 80만 원만큼 과대해졌다. 네. 이걸 누락했으니까 반대로 생각해야죠. 비용 80만 원을 누락시킨 거예요. 네, 비용 80만 원을 누락시키면 이익은 반대로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익이 80만 원만큼 과대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그런 식의 질문을 많이 하는 거예요. 어떠한 거래를 누락시켰다. 이걸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 올바른 것을 찾아라.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아주 즐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보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결과가 이 거래가 항상 우리 재무 상태, 우리가 지금 결과적으로 만드는 게 재무 보고서를 만드는 거잖아요. 회계 처리를 해가지고 회계 처리를 해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건 재무 보고서예요. 그러면 이 재무 보고서에 내가 지금 입력하는 이 전표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을 알고 입력을 하면 아주 재밌죠. 네, 내가 지금 입력하는 전표가 재무제표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난 몰라. 그냥 입력하는 거야. 네. 그러면 재미없는 거예요, 일이. 예. 내가 하는 일이 우리 회사 재무제표에 어떤 영향이 있는 거다. 예. 그래서 이걸 누락시켰을 때
어떤 영향이 있겠구나. 뭐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인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11월 15일 거 한번 보겠습니다. 11월 15일 거요. 해피농원에서 매출거래처에 선물로 보낼 화분을 구입하고 전자계산서, 계산서 받았습니다. 발급받았어요. 대금은 현금으로 역시 지급했습니다. 자, 이것도 그렇습니다. 해피농원에서 현금 영수증만 받았다. 그러면 이거는 이게 화분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냥 일반 전표에 접대비 처리하면 돼요. 예. 왜냐면 거래처 선물로 줄 화분이니까 일반 전표에 접대비 10만원, 대변에 현금 10만원 출금 전표로 작성하면 되죠. 그런데 전자계산서를 받은 거예요. 전자계산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준다. 그리고 분개할 때는 접대비로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11월 15일 거 입력을 매입 매출 전표에 해야 됩니다. 자, 11월 15일로 날짜 바꿔주시고 유형은 계산서 발급받았다. 그러면 다 53이에요. 계산서 받았으니까 53. 화분 공급가에게는 10만원. 거래처는 해피. 전자세금은 전자계산서도 전자세금란을 1번으로 합니다. 전자입력. 분개는 현금으로 지급했죠. 1번 현금 분개하시면 출금 전표가 됩니다. 그래서 대변의 현금은 그대로 두시고 이것은 상품이 아니고 접대비였죠. 접대비. 그런데 매출거래처 접대는 800번대 접대비를 쓰고요. 그럼 500번대 접대비는 어디를 쓸까? 제조원가에 들어가는 접대비도 있거든요. 네. 제조원가에 들어가는 접대비는 어느 접대비를 그렇게 제조원가에 포함시킬까요? 매출거래처는 판매관리비예요. 판매를 촉진하려고 매출거래처 접대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접대 중에 매입거래처 접대도 있을 수 있어요. 매입거래처. 매입거래처를 접대한다 그러면 우리는 도소매업에서는 매입거래처도 다 판매관리비예요. 매입거래처도. 도소매업은 제조가 아예 없으니까. 그런데 이 제조업에서는 매입거래처, 원재료 매입거래처 접대했다 그러면 500번대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이 교재 끝나고 다음 교재로 넘어갈 때는 제가 이제 제조원가 판매관리비 이걸 실제 문제도 이렇게 막 섞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이 연습하기로 하고요. 여러분이 5월달에 FAT 1급 시험 볼 때까지는 접대비는 다 800번대밖에 없습니다. 왜? 시험이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법인 기업으로만 시험을 내기 때문에 500번대 접대비는 나올 수가 없어요. 시험에서.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전부 다 800번대 코드를 골라주셔야 됩니다. 접대비, 복리후생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813번. 자, 이 거래는 비용 발생 10만원, 자산 감소 10만원 이렇습니다. 그래서 자산이 감소한 것만큼 부채나 자본이 감소했을 텐데 비용이 발생함으로써 자본이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상태표로만 보면은 자본이 10만원 감소했고 자산이 10만원 감소한 그러한 거래이고요. 손익에도 영향을 줍니다.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10만원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서 3번까지 하고 쉬었다 할게요. 다음 장에 11월 16일 것을 보겠습니다. 도규 갤러리에서 매출 거래처에 선물할 동양화를 구입하고 종이 계산서, 이번에는 전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냥 계산서라는 얘기입니다. 종이 계산서 30만원짜리를 발급받았습니다. 대금은 일주일 후에 지급하기로 했다.
동양화를 외상으로 구입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이건 외상분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동양화가 우리 회사의 신발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유형 상사는 여러분 신발 도소매업입니다. 신발 도소매업. 그러니까 이거는 외상 매입금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혼합분계 해가지고 미지급금으로 부채를 인식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11월 16일 날짜로 입력해 볼까요? 날짜를 11월 16일로 고치시고, 여러분이 유형을 판단할 때는 증빙이 뭐냐 이걸 봐야 돼요. 이 거래의 증빙이 뭐냐? 계산서다. 계산서. 자, 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은 다 53번이에요. 그래서 53이고, 품명에는 동양화. 품명은 동양화. 공급가액은 30만원. 거래처는 도규 갤러리고요. 전자계산서가 아니므로 전자세금란은 그냥 비워둬야 됩니다. 종이계산서이기 때문에. 그리고 분계는 일주일에 주기로 했으니까 혼합. 외상하면 안 돼요. 혼합해놓고 상품이라면 외상분계하면 딱 맞아요. 근데 이건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혼합으로 해놓고 코드는 이게 접대비란 말이죠. 매출거래처에 선물할 동양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품이 아니고 접대비 800번대 코드 813번. 그리고 내려와서 대변을 미지급금이라는 부채로 인식한다. 미지급금 30만원 되겠습니다. 탭키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도규 갤러리가 되도록 해놓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거래도 비용 발생 부채 증가, 비용 발생 부채 증가, 판매 관리비가 30만원 발생하게 되죠. 네, 그래서 지금 53번 유형까지 연습을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그 11월 17일 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할게요.